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이 관세 인하의 전제란 사실을 재차 확인한 건데요. 보도국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태희 기자,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틱톡 합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며 관세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이 3,500억 달러 선지급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는 지난 7월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후 협상에서 투자 방식에 이견이 생기며 양국 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보증을 통해 투자 부담을 줄이려고 하지만 미국은 현금을 직접 투자하는 일본식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3,500억 달러 선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향후 협상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그리고 러트닉 상무장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관세 협상 관련된 투자 압박, 투자라고 해야 됩니까? 3,500억 불을 현찰로 달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전해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선불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본에 준하는 5,500억에 가깝게 더 많은 돈을 내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지요.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이어지는 뉴스킥 배송 세 번째 소식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박 5일간의 유엔 총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전해진 소식이 조금 충격적인데 이게 의원님 오시면 꼭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미국에 투자하라는 게 우리가 3,500억 달러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선금이다. 현찰로 내야 된다라는 것이고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3,500억으로 안 돼. 더 내야 돼. 그래서 일본에 이 5,500억에 달하는 수준으로 요구할 거야. 뭐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우리 거덜나 외환위기와 못해 이제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일본은 순순히 합의문에 서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조건이면 우리 못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입장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뭐 선금 내지는 러트닉 상무장관의 뭐 이건 일부다 더 내야 된다라는 거는 일종의 블러핑이라고 생각해요. 블러핑이다. 왜 서명 안 해? 일본처럼 니네도 빨리 서명해. 그렇지. 네. 이게 서명 안 하고 질질 끌면 네. 이거로 안 끝나? 뭐 그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지금 빨리 여기서 이 금액으로 그냥 합의하고 끝내. 지금 합의 안 하면 3천 뭐 개인 같으면 이거 3,500만 원에 안 끝나. 나 1억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협박. 예. 정말. 지금의 국제관계 특히 그 미국이 관여하는 어떤 국제 통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기후 환경 문제나 이거는 예전하고는 정말 많이 틀려졌어요. 그러니까요.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 근데 이거를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내? 이번 협상 결과가 이제 어떻게 최종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정부가 이제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흔히들 이제 외교 협상 과정에서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미국의 관세 협상은 디테일이 아니라 프레임, 구조, 이 빅피처 자체가 악마예요. 우리나라에 뭐 3,500불 외환보유가 거의 80% 달하는 거를 아무 어떤 보증 없이 일방적으로 투자하라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빅피처 잘못된 이거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지금 정부에서 통화수업화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디테일이 아니라 이 잘못된 프레임 자체를 통화수업화를 이제 체결하는 걸로 이것이 전제가 돼야 다른 미세한 얘기들 3,500억 불 다?
뭐 금액의 규모는 좀 뭐 예. 협상의 여지가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제 통화 스와프가 돼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우선 하면 예. 나머지 이제 디테일한 문제들은 좀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큰 그 협상 구도에서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제 이제 김민석 총리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어막을 세게 쳐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아마 여당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네네네. 미국에 대고 예. 뭐 항의 성명 비슷한 예. 이런 입장 조셉윤을 만나고 오셨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기자회견하고 예. 나서 이렇게 한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작년에 내란 극복 과정에서 저희 초선들이 적극적으로 입장도 내고 예, 했는데 예. 이제 여당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탠스를 잡기가 저희도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지아 구금 사태 또 이제 무리한 관세 협정 이것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여당에서 네.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실은 문제의식은- 야당이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네, 원래는. 문제의식은 많았는데 예. 해당 상임위가 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또 협상이 어떤 또 네. 안 좋은 영향 이런 거라도 혹시 모르지만 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있었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이 하는 게 좀 아주 무겁지 않고 적절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입장을 냈던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나 네. 이것이 이제 협상의 이제 지렛대가 돼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더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봤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제 이제 김민석 총리도 적절하게 이제 통화 스와프 얘기를 잘 해주셨다고 봅니다. 네. 근데 오히려 야당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미국에 너무 과도하게 끌려가면 안 된다. 미국의 과도한 입장에 굴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야당이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여당에서 하고 있다. 협상력만 갉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기축 통화 아니면은 통화 스와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아르헨티나는 200억 달러를 했더라고요. 예. 그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아니 그런데 그걸로 되냐? 그래도 네. 3,500억 불은 너무 많은 돈이에요. 예. 너무 많고 더군다나 그 내용이 너무 불리해요. 우리가. 예. 예. 이익이 나면 90%는 미국이 미국이 갖고 가죠. 그리고 실패하면? 실패하면 우리 돈 까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투자에 있어서는 돈을 대는 사람이 이익이 나면 많이 갖게 그렇죠. 마련이죠. 왜냐하면 예. 내가 투자했는데. 리스크를 다 부담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3,500억 불 투자했다가 날려. 예를 들어서 어유 반밖에 못 건져. 그럼 미국이 손해난 절반 채워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리스크를 온팡 다 짊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오히려 돈을 댄 사람이 90%의 이익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네. 이 미국과의 협상이 어려운 게 이제 일단 출발선이 상식적이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내용이 합의가 되건 발표가 되더라도 이게 최종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같으면 관세 50% 맞고 있거든요. 예. 그게 상호 관세 25%에 제재 관세 25%예요. 예.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인도가 50%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그렇게 사이가 나쁜 중국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공식적인 제안은 또 아니야. 예. 이른바 간을 본다고 할 수도 예, 있을 예. 정도로 야, 그 중국하고 계속하면 친해지지 마. 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조금 깎아줄게. 봐줄 수도 있어. 예. 근데 며칠 전에 느닷없이 그 H1B 예. 비자 수수료 100배로 올렸잖아요. 네네. 아니 1,000불 받던 걸 10만 10만 불도 불을 한꺼번에 받으면. 올렸는데 사실은 H1B 비자는 70%를 인도 사람들이 받아요. 그렇죠. 그게 이공계 맞아요. 전문직 비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나라는 인도 사람들이에요. 인도 사람들. 누가 뭐래도 맞아요. 거기는 우리 9구단 외울 때 19단을 외우거든. 네. 거기는 못 쫓아가요 수학은. 그러다 보면 실리콘밸리에 다 그 인도 계열. 네. 예.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70% 넘게 그 비자를 받고 있는데 그 수수료를 100배로 올렸단 말이에요. 네. 제가 보기엔 타겟은 인도예요. 사실은 우리는 H1B 는, 옆에 있던 유탄을 맞는 거지. 옆에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H1B는 인도를 노린 거다. 인도를 노린 거죠. 15% 깎아준다고 하면서 또 H1B로 뒤통수를 그러니까 치고. 15%로 깎아줄 수 있다는 취지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예. 넌지시 던졌는데 인도의 반응이 안 좋았나 보지. 그래서 H1B로 그냥 그러니까 뒤통수를 그냥. 예. 이게
수단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50% 관세를 때렸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게 대응하면 될 문제가 아니야. 예. 모든 게 잠정적이에요. 예. 미국의 조치는 언제든지 또 변화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대통령실 기자들한테 설명한 게 이 뉴노멀이다. 계속 협상하고 계속 바뀐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한테 계속 질문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이 트럼프 시대의 뉴노멀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요. 요즘에 이제 국정감사나 이제 의원회관에 이제 기업 관계자들이나 이제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도 이제 현안은 아니지만 네. 이제 관세 협상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기업인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한국이 과거에 뭐 약소국가 이런 게 아니다. 아니죠. 예. 우리가 반도체, 뭐 선박, 뭐 에너지 분야 여러 측면에서 기술력을 나름대로 네. 구축하고 있고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당당하게 협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기업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일본이 소부장 산업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려고 예. 그때 이제 뭐 지소미아 이런 거 터졌을 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우리가 좀 약했던 분야잖아요. 네, 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그 분야를 오히려 키우는 네. 그래서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기술 독립을 이뤄내는 예. 기술 자립을 이뤄내는 이런 계기로 활용이 됐단 말이에요. 장기간에 걸쳐서 네. 오히려 그런 것을 좀 역지사지하면서 예.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이번에 한미 이제 관세 협상이 네.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 여기에만 국한해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대외 경쟁력, 수출 경쟁력 이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삼을 수도 있겠다. 네. 오히려 역으로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의 극우들 유너게임파는 브라질의 이제 보우소나르에 대해서 그 미국이 그 실제로 부인까지 대법관 부인까지 제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윤에게 빛과 희망을 주는 방식의 트럼프의 역할과 기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이펙 때 와가지고 윤석열 면회한다 이런 거를 퍼뜨리는 것처럼. 에이펙 하기 전에 또 뭐 저 페이스북에 또 올리는 거 아니에요? 또 트럼프. 그 트럼프가. 그런데 네.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예. 트럼프 동생이었잖아요. 사실상. 아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별명도 예. 남미의 트럼프였잖아요. 예. 남미의 트럼프. 남미의 트럼프. 그러니까 동생처럼 아끼던 예. 적이고 예. 트럼프는 윤석열 윤석열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윤 정도 성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예. 이름도 모른다.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철저하게 이른바 사업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장사꾼이에요. 돈 안 되는 건 안 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윤석열 피고인하고 한 몸으로 묶여서 무슨 도움이 된다고 아니 근데 하겠어요. 그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분위기 좋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스마트하다 그러고 뭐 의자도 빼주고. 예, 의자도 빼주고 그리고 볼펜도 가져가고 막 여러 가지로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네. 보기엔 이시바 총리의 일본 내각이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그거 해주면 안 됐었는데. 덜컥 5,500억 불을 예. 그냥 미국 쪽이 코라면 다 집어넣기로 예. 해놓으니까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 말이 뭐였어요? 타코 아니에요?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예. 트럼프 대통령은 시작할 때만 말 세게 해놓고 결국엔 나중에는 흐지부지 도망간다. 예. 라는 거였는데 일본이 미국이 세게 질른 거 그냥 덜컥 합의해줘 버렸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서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이 했으니까 너희도 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참 우리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는 비행기가 매우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합의가 예. 진행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예. 같고 계속 지금 뭐 버티고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당장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 타격이 네. 좀 심하잖아요. 예. 우리가 미국이 아쉬워할 만한 품목은 사실은 반도체 같은 거는 미국도 아쉽죠. 우리가 D램의 네,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SK 네. 하이닉스가 그 점유율이 한 80% 이상 되니까 뭐 관세 니들이 물어 네. 하고 뭐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 해갖고 결국에 우리가 D램을 미국에 수출 못하면 네. 당장 D램을 기반으로 한 뭐 HBM도 결국엔 D램이 있어야 그걸 쌓아서 만드는 겁니다만 엔비디아나 뭐 어떡할 건데 GPU 어떻게 만들 건데 우리 없으면. 네, 우리 없으면 그 미국도 아쉽죠. 하지만 다른 품목은 아닌 품목도 워낙 많단 말이에요. 우리 아니고서 미국 입장에서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품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 힘든데 네. 그렇다고 3,500억 불은요. 이제 속된 표현으로 먹고 죽을라 그래도 그 돈 없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없어요. 네.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가 호구냐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거 잘못하면 탄핵당한다 뭐 이런 예, 말씀까지 그것까지 이제,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참 뭐 정당에서 보기에도 참 어려운 게 이 이제 협상의 성격상 대통령실과 이제 정부가 예. 주도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란 말이죠. 네네. 국회에서 이렇게 뭘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좀 있고. 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 국익 중심의 외교 또 실용 외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확고한 네. 원칙을 갖고 있으니까 당에서는 이제 그거를 좀 이제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네.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좀 그렇죠. 자, 그럼 신영 기자께서 먼저 미국에서 그 전해진 황당한, 우리로서는 매우 황당한 발언부터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지금 주요 내용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죠. 그 틱톡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제야 미국이 주변으로부터 제대로 대우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미 미일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한테는 3,500억 달러. 이게 자꾸 달러로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는데 493조 원입니다. 이거 우리가 받을 건데 근데 이건 일단 선불이야. 예, 일단 받고 땡기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대출이고 뭐 지분 투자고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땡기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이 협상의 이제 세부적인 것과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측 관계자 말로 보도가 나왔어요. 네. 자꾸 협상에 나온 러트닉이 꼴대를 옮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골대를 옮긴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그래 일단 3,500억 달러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 숫자 안에서 투자 방식을 가지고서 계속 협상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건데 러트닉은 아니 일본만큼 해야지 맥스 5,500억 달러에 준하는 수준까지 더 땡겨 이런 입장을 자꾸 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출 아니 역시 캐시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이제 만약에 대출 방식이 되면 그것도 물론 뭐 어려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만 대출 방식이 되면 이제 미국의 뭐 연준 같은 데서 우리가 그 스왑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좀 대출 형식으로 가고 대신 우리는 이자만 매년 뭐 내는 방식 요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건 뭐 어떻게 들어줄 수가 없는 내용인 거고요. 그거 아니면 근데 지금 현재 25%인 뭐 관세 같은 것들 이거에 대해서도 이거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것도 아마 25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3,500억 달러 안 받으면 더 올릴 수도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한 말씀씩 정도만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뭐 올 것이 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누가 정부를 이끌어도 네. 이 상황은 피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정도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을 정부가 안 했는지 아니면 했어도 좀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좀 뒤로 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미 정상회담 끝난 후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브리핑의 내용은 합의문 쓰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던 그 말이 네. 정말 계속 되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잘 하시길 바라겠다. 왜 말씀이 없으세요? 망연자실하시네. 예. 말해야 돼요? 아니요,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왜 한국 정치권에는 네. 자칭 우파든 자칭 진보든 반미를 말하지 못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반미. 이 정도 되면은
원래 이제 우파라는 것은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미국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해야 됩니다.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국제관계의 호혜평등의 원칙에 기준하여 미국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제도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조지아의 주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구금되었을 때 미국 대사 정도 조치했어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그게 협상 당사자로서 부담이 된다면 국회가 미국 대사 국회라도 불러야 돼요. 그리고 따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주연합국가,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럼 주 단위를 대상으로 한 국회 차원의 또는 정부 차원의 외교활동 이런 것들 왜 없었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되고요. 뭐 금방 우리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뭐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동맹국이라는 관계와 그리고 이해 상충되는 경제적 관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우리 국민들, 언론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힘을 몰아주셔야 되는데 너무 미국에 대해서 할 말 못하는 대한민국 전체가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그 외환 보유액과 직결되는 겁니다. 외환 보유액. 네. 우리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이 이제 4,180억 달러 정도 돼요. 그 중에 3,500달러를 캐시로 서명하자마자 2달 만에 줘야 됩니다. 47일 만이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외환 보유액이 비어요. 그러면은 나라의 위기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문 닫으라는 소리예요. 네. 이게 이제 이거를 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뜯기는 거잖아요. 네. 투자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이 아주 포갑적으로 뭔가 협상을 빌미로 해서 돈을 내놔라 하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상식적 거래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투자자에 대한 존중을 해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돈을 내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외환보유액이 4,180억에서 3,500 빼봐요. 680억 달러 있는데 이런 위기가 오죠. 그래서 통화스와프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최소한 그러면 원화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원화로 주는데 원화를 준다 하더라도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죠. 네. 근데 최소한 이 정도도 논의 없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너트릭 상무장관이 이런 식으로 일본식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거 본인들 생각이죠. 이건 나라의 존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이든 어디든 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저는 그런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 정치권에서 거의 한 목소리로 총력을 기울여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여기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하여튼 뭐 요 문제는 우리 정부 또 외교 협상 하는 담당자들 뭐 그분들에게만 뭐 일이 말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하여튼 일선에서 잘 좀 협상을 하기를 바라고요. 선불입니다. 선불. 먼저 돈부터 내는 걸 선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대체 왜 선불이 키워든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 시각으로 새벽 6시 30분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그건 선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3,500억 달러 이 투자금 현금으로 이 투자하세요. 라고 자꾸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근데 심지어 이게 선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Because of the tariffs that are coming in, the deals that are being made, and $950 billion in one case, $950 billion where previously they paid nothing. We have,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선불이라는 게 우리 식당 가서 선불입니다. 그러면은 돈을 먼저 내야 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투자금 3,500억 달러가 선불이라는 얘기는 3,500억 달러 현금으로 먼저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 합의 없다라는 얘기인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그런 뜻을 받아들여집니다. 네. 보통 선불 조건이 식당 아주 손님이 많은 식당 네. 선불 받죠. 코로나19 때 골프장 장사 잘 되니까 선불로 미리 받고 네. 전날까지 송금하는 사람만 치게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선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배짱 장사하는 건데 지금 7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미해가지고 네. 그때 정상회담을 하면서 엄지척 사진도 찍고
합의문 발표도 필요 없을 정도로 정상회담이 완벽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네. 국내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이 왔거든요. 근데 정상회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네. 예, 미국에서는 그 3,500억 불, 우리 돈으로 한 500조 가까운 돈이 그 현금에 가까운 돈이다. 그리고 투자해서 남는 돈의 90%는 미국이 갖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 3,500억 불이면은 그 외환 보유고의 네. 84%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해서 당장 내가 탄핵이 되고 외환 위기도 온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서도 유엔 총회 가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을 봤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거기서 종지부를 찍듯이 저렇게 얘기한 거죠. 예, 선불이다. 3,500불 선불이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러니까 앞으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요동을 칠 가능성도 많고 지금 관세가 지금 15% 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더 지금 더 비싸게 경쟁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다른 의약품이라든지 모든 품목에 관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선불을 내라는 얘기, 이거 보통 배짱 장사, 그러니까 잘 되는 식당, 잘 되는 곳, 그런 곳에 배짱 장사를 할 때 선불입니다를 보통 내거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배짱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게 일단 투자부터 입금되는 거 보고 생각할게 라는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핫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3,500억 달러가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서 나간다고 하면 나라가 휘청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이 대통령 베산트 미 재무 접견, 한일 경제 규모, 외환 시장이 경제 규모와 외환 시장이 다 다르다라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스콧 베산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랑 우리는 달라요. 그러니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해주든 뭘 해줘야지 그냥 무작정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먼저 있고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6시가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최청일 교수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한테 요 얘기를 전에 들었을 텐데 전에 듣고 통화 수합 후 그래 해줄게. 해줄 테니까 투자해라는 긍정 시그널로도 사실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일단 이건 모르겠고 투자부터 해야 통화 수합이고 뭐고 관세고 그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어라는 두 번째로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직접 투자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네. 3,500억 달러를 선금으로 내라는 얘기인데 선불해서 선물로 내라는 얘기인데 현금으로 이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80% 이상인데 이걸 어떻게 내냐고요. 그 달러로 달라는 얘기예요. 미국은 지금 달러로 진짜 돈 내라 이런 네.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이제 맨 처음에 아까 얘기는 MOU 체결할 때 합의할 때 물론 구두로 했습니다만 보증 대출 보증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일부를 이제 직접 투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가 전혀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도장 찍을 수 없는 거다. 도장 찍으면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일각의 얘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3,500억 달러를 돈으로 주면 1달러에 그 우리 외환위기 때 2,000원 거의 다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1달러에 그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자동차 관세 15% 내리고 이 의미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이제 자동차에 그치지 않고 다른 것까지 확산이 될까 봐 걱정인데 이게 지금 달러 수합을 하는 게 미국의 기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이제 상대국의 금융이 대단히 불안할 때 현재 당장 그리고 미국에 또 큰 영향을 끼칠 때 이때 수합을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게다가 이 수합을 하는 게 중앙은행과 미 연준 간에 하는 건데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계약을 지금 그 상황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법적 제도적 정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대체 우리 국민들은 이러다가 어떻게 협상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만만하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는 걸 봐서는 일단 밀고 가면서 뭔가 협상력을 끌어올리려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최대한의 마진손이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뭔가 사실 이 사안이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니다. 협상이 좀 쉽게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말씀처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왜? 김용범 실장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특히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제한 통화 수합은 필요 조건이죠.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에 미칠 대통령께서 외환 얘기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도대체 그다음부터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연히 3,500불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에쿼티 형태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 조건은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 조건은 무엇이냐? 특별한 이 정도 크기의 투자를 운용하려면 수출입은행의 지금 현행 어떤 그 규정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 법을 고치든 아니면 정부에 만약에 보증동의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회 가서 보증동의안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누차 지금 강조하시는 상업적 합리성 이런 것들이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통화 수합이 무제한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다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하나 단계별로 조건을 걸고 그런 건 아니고 최소한 그거는 기본적인 거기에 대한 어떤 미국의 해답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통화 수합을 이야기한 거고. 네, 지금 김용범 실장의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통화 수합은 필요 조건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충분 조건까지 더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고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지 요게 지금 짜이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통화 스와프가 지금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하고 미국은 투자는 선불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서울신문 1면입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도 차관세 25에서 15%로 내려갔다, 낮춰졌다. 이제 우리만 남았다. 25% 차관세 내는 애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국과 우리나라 입장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 윤영걸 대표님.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조용히 치밀하게 협상을 해야죠. 조용히 치밀하게. 치밀하게. 네. 지금 너무 좀 밖으로 좀 떠드는 경향이 있어요. 어제도 그 김민석 총리도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미국하고 협상 없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너무 좀 말을 좀 앞세우다 보니까 특히 비자 문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하는 국민들이 가서 쇠고랑 차고 어떻게 보면 가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 감정이 지금 안 좋은데 지금 반미 감정이 자꾸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지금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협상 때 대충 했거나 거짓말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디 쪽이 거짓말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 트럼프는 한국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줬다. 네. 또 소고기, 쌀 개방까지도 합의를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는지 너무 급해서 날에 촉박해서 좀 서둘러온 게 원인이 아닌가. 우리 탓도 있고 미국 탓도 있는데 그건 좀 시간이 좀 지나야지 밝혀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칫 우리가 회담이 잘 타결이 안 되면은 미국하고는 우리 경제적인 다른 문제도 많지만 안보 문제가 크거든요. 지금 북핵이 지금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얘기했지만은 북핵이 거의 완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보 문제를 좀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두 개를 미국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이 긴장 상태로 갈 수 있겠는가. 물론 10월 달에 에이펙 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은 그때 아마 그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때 합의를 하든지 계속 이렇게 가든지 10월 달에 합의가 될 텐데 우리가 미국하고는 좀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미 감정이 커지면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 지지율은 오를 테고 국가적으로 경제나 안보는 더 취약해지는 그런 이상한 일도 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뭔가 조용하지만 또 치밀하게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다 물론 투명한 게 중요하긴 하지만 다 투명하게 할 것만은 아니고 뭔가 치밀하게 물밑으로
뭔가 확실하게 논의가 좀 돼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셔서 개인 의견으로 하신 말씀 중에 이번 뭐 협상이 뭐 대충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긴 하셨는데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좀 살짝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일 교수님 짧게 말씀해 보실까요? 반미 감정 얘기를 야당이 하는데 그 말은 물론 이제 우리 윤영걸 대표님 말씀처럼 네.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야당이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김민석 총리는 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 얘기도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총리가 국무총리가. 근데 야당이 이걸 쫙 반미 프레임으로 하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보나 외교나 이런 경제 이런 거 다른 건 몰라도 국내에서 아무리 정쟁을 하더라도 이럴 때만 좀 우리 편을 같이 들어줘야 돼요. 미국의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주둔한 미군이 28,000명인데도 4만 명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뭘로 그러는 거지? 알면서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말을 많이 바꾸는 사람이고 네.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감히 그러기 어렵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거래 협상의 기술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 말을 바꾸고 위협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좀 구사하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런 얘기했다고 바로 야당에서 이거 반미 감정 부추기는 거 아니냐. 반미 감정으로 이제 그 자꾸 프레임 짜려 하는 거. 좀 그건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 협상력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당이. 근데 지금 야당이 오히려 정부의 협상력을 낮추는 것 같아서 그건 대단히 우려스럽다. 제가 그 말씀 좀 첨언합니다. 네. 지금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에선 여야가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사실 풀기 쉬웠으면 처음부터 문제도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또 있기도 있죠.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정부가 잘 풀어내야만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